자, 우리는 오늘 제3절의 가맹사업자 1절과 2절 속에는 우리가 바로 내부거래 속에서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3절과 4절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어떤가. 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를 권리의무 이렇게 배우기 때문이다 하는 단원에 대하여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고,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 누가 가맹사업자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역권이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업에 대한 지역권이다.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는 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가맹사업자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업지역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역권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영업지역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인정 여부를 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는 바로 배타적 권리를 영업지역을 갖다 주면서 의되느냐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데, 이 배타적 권리를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배타적 지역 권리를 갖다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거는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상권이 굉장히 잘 성립이 되어서 좁은 지역이더라도 바로 인접하더라도 충분한 상권 분석에 의하여 매출액을 낼 수 있다 이럴 때는 굳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위배되는 건 아니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업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가맹계약서에서 반드시 이런 사항, 독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한다 그래가 무조건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바로 상권 분석에 의하여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매출액을 낼 수 있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지역권의 인정에 대한 이야기는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바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 범위가 확정이 되느냐, 이 어떤 획 확정, 이건 바로 상권조사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상권조사를 해서 바로 충분한 매출액과 수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획일적인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영업지역에 대한 침해 효과는 어떠냐 그러면 통일지역 내 판매 지역권을 갖다가 얘들으냐 그러면 판매 지역권을 갖다가 가맹점에 뭐가 들으냐 그러면 침해하는 걸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죠.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일지역에서 얘들으냐 그러면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영업에 대한 침해 효과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법조항에 있어서 상권 분석에 의하여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 나타나야 되며, 바로 가맹점에 대한 어떤 내용의 영업지역의 침해 효과는 동일지역 내에서 어떠냐 그러면 바로 판매 지역권을 갖다가 정리해서 동일지역의 가맹점을 갖다 개설하는 게 딱 하나뿐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입장에서 맺느냐에 대하여 바로 가맹점과 본부와의 약속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는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영업지역에 대한 침해 효과가 있다면 동일지역의 판매지역권에 대해서는 제재를 우리가 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동일지역 내에 직영점을 갖다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건, 요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계약에서 본부와 가맹점에 관한 뭐가 되느냐, 바로 반드시 계약서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영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영업의 양도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상권 분석을 통하여 계약서에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동일 지역 내 만약 그렇게 계약이 됐다면 지켜줘야 되고, 또 반드시 범위를 확정하여 계약을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 상권 분석에 대한 결과에 의하여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 키워드를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영업의 양도권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장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문제가 일어나서 만약 영업을 갖다 양도한다 그럴 때는 어떤 관계로 서로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소재는 영업을 양도할 때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가맹본부는 꺼릴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반드시 그 사람이 가맹사업자가 양도하지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을 때는 양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양도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라. 동의권을 갖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당한 이유를 갖다 반드시 제시할 때만 바로 동의를 얻어서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지 획일적으로 가맹사업자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자기 상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양도권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 가맹사업자도 양도할 수 있는 바람 뭐 있을 때만은 그렇죠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고 동의권을 얻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영업을 양도할 수가 있노라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기타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바로 가맹사업자는 바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어떤 내가 하면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갖다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다. 장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시유 편의점이다. 그러면 시유 편의점에는 맹차를 갖다 걸고 영업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가맹점을 운영하여 이익과 손해를 챙길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바로 첫 번째 기타 권리에 속하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등 내용이다 하는 말이 되죠. 영업표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계속해야만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돈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판매할 권리를 갖다 가지는 이야기를 판매할 권리를 가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품 판매에 대한 권리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갖다 계속 공급을 받고 판매할 권리를 가지는 게 바로 두 번째 기타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본부로부터 뭐가 되느냐 그럼 조언과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핵심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가 되며 여기에 대한 서비스와 노하우를 갖다 배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세 번째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한 바로 배려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보상 만약 이런 걸 갖다 위배했을 때 보상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가맹본부는 가장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영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다음 두 번째 영업에 대한 양도 그리고 기타 권리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맹사업자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영업의 지역권을 갖다 일정한 지역에서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심의 배타적 권리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조정해야 되며 계약서에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 세 번째는 기타 권리 속에는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판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영업 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본부와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땐 보상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기타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까지가 권리라면 의무는 어떤가?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속에서 바로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 어떤가 하는데 의무의 첫 번째는 가맹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가맹금을 내놔야 된다.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 자기가 뭐가 됩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상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본부로부터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있는데 반하여 가맹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얘기한다.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가 의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상무적이다.
상무란 말은 상반기 다 의무가 권리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절대 이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영업 표지를 갖다 쓴다든가 사용을 허락받는다든가 지원에 대한 대가로 바로 우리가 가맹금을 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이런 가맹금은 계속적 거래를 권유하고 가맹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관행에 의하여 가맹금을 갖다 우리는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계속 거래를 할 때 가맹금을 조정하고 자유로운 합의나 상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중에 가맹금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바로 예를 들어 가맹계약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 가맹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반환 범위 원상회복 부분에 이제 내용까지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더 가맹금의 반환 문제 나중에 가맹금을 갖다가 남은 부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반환 권리라고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가맹금의 지급에 따르는 이야기. 첫째는 상무, 유상, 영업표지 사용허락 지원 대가. 가맹금을 조정할 때는 계속적 거래를 전제하고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상관에 의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상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맹금 남은 부위가 있을 때 만약에 그만둔다든가 서로가 해지가 될 때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급의 의무 속에 우리가 따져야 할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주된 의무로서 약정이 돼 있어야 되며 구속력을 가지며 책임 판매량을 달성할 의무를 갖다 우리가 바로 가맹사업자는 본부에게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가맹점은 바로 이런 자기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부수적 의무에는 아까 얘기하던 바로 판매 촉진의 의무 주된 의무로서 일정 양을 갖다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금을 지급하고 판매 촉진을 해야 될 의무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부수적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갖다 지니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앞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지속적 보고를 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품질 유지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바로 부수 의무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 의무에 준하는 뭐가 되느냐 증빙서류를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러면 유사한 가맹사업과 통일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품질을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중요한 하나의 부수적 의무다 이거죠. 다음 법적 근거로 볼 때는 위임의 계약이다. 위임의 계약이다. 보고 의무를 갖다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의무를 위반할 때는 스스로 이익을 보존해야 되며 가맹사업의 뭐가 되냐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해지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부수적 의무에 보고 의무의 첫 번째가 있다 이거죠. 반드시 가맹본부에 일정의 형태를 갖다 보고해야 될 의무가 되고 위임적 계약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보정 방법이며 가맹 시스템이라는 건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넷으로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떤 물건이 언제 몇 시에 팔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POS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시스템 돼 있고 혜태나 만약에 중대한 위반의 하나의 사항으로 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에서 이제 주요한 이야기는 보고 의무가 있고 지점 매입의 금지 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가 선정한 공급원을 갖다가 우리가 잡는데 상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 준수할 의무로 본다. 그래서 반드시 자전 매입 물건을 갖다 구입할 때 다른 쪽에서 물건 매입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부에 또는 본부가 선정한 사람과 공급원을 갖다가 선정받는 상품을 공급받도록 해야 되며 준수해야 할 의무를 바로 가지는데 이게 바로 부수 의무의 두 번째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다음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품질 및 그 다음에 품질 지침 준수라고 하는데 가맹점의 전형적 내용으로 바로 통일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영업 목표 그리고 판매 목표
이걸 갖다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그럼 지켜야 되며 상표나 서비스를 갖다 가지고서 명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부수 업무. 그래서 우리가 바로 통일적 영업 목표나 판매 목표, 상표나 서비스의 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되는 업종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경업 피지 의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비밀 준수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또는 동일한 업종을 갖다 장사를 해서 안 되고 영업기술이나 영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경업피지 의무라고 말하죠. 그 이외에도 이제 기타 준수 의무 속에는 바로 적정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다음 적절한 기준을 갖다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여기는 적정한 재고, 적절한 기준을 갖다 우리가 따라주며 진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기타 준수의 의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우리가 쭉 같이 한번 봤죠. 의무와 권리를 갖다 우리가 봤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의무와 보고를 지켜야 되며, 다음 네 번째 가면 왜 의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책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무를 갖다 이끌어가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럴 때는 취급해서 체결해서 상관간의 원만한 풀이를 끝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4절에 나오는데, 4절은 첫째는 당사자 간의 갈등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면 독립된 사업 주체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렇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이러한 세 가지 독립된 사업 주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독립된 사업 주체가 되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주된 바로 당사자의 갈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체결 과정의 갈등, 이행 과정의 갈등, 그 다음에 종료의 갈등 세 가지가 있죠. 체결 과정, 이행 과정, 그 다음에 종료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가맹사업의 분쟁의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결할 때, 그다음 나중에 이행할 때, 그리고 나중에 종료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 이런 가맹사업의 분쟁의 특징을 갖다 말하라.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잘못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가맹본부가 주된 힘을 가지다 보니까 경제력과 정보력의 큰 격차에 인하여 대등성을 상실하기가 쉽다. 경제력과 정보력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영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 영업의 노하우라는 입장, 이런 것에 의하여 대등성, 바로 여러분들 본점과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정보에 대한 그 정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력, 정보력의 큰 차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경영 지원, 영업의 노하우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등성이 상실되기가 쉽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타협을 대하여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정선에서 바로 예를 들면 적당한 선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가맹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로 나와 있죠.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분쟁의 양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이행하는 과정, 그리고 예를 들면 종료 후의 과정, 그리고 영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다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 분쟁의 문제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분쟁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쟁이 있는데 통일적인 어떤 성질과 영향을 서로 주다 보니 집단의식을 갖다가 가진다. 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수없이 많죠. 이 사람들이 집단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이야기, 서로가 통일된 성질, 그리고 어떤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것, 집단성 의식,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도미노 현상의 아주 중요한 단어로, 키워드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갖다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무의 바로 얘기 속에서 분쟁의 도미노 현상까지, 분쟁의 도미노 현상, 바로 집단성 의식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4절의 이야기는 바로 당사자 간의 독립된 사업 주체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해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보통 체결의 과정, 이행의 과정, 종료의 과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런 분쟁의 특징은 대등성 상실과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이 중요하며 영업 전반에 걸친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의무 이행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의무 과정 이행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가맹 본부의 사업의 분쟁의 특징을 갖다 우리는 살펴봤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의무불이행의 그 구제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불이행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을 의무불이행에 대한 바로 이행과 법률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무불이행과 법률관계에서는 가맹계약서가 1차적 판단 근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키워드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되었을 때 바로 가맹계약서는 1차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 본부가 잘못했느냐, 가맹사업자가 잘못했느냐 하는 판단의 근거가 바로 되고, 그 밖에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행을 지체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또 불완전한 이행이다 하는 말이 될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채무불이행 속에 이행 자체를 이행을 지체했다든가 이행이 불능하다든가 완전 불이행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갖다 어떻게 청구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의 경우 어떤 경우에 법률관계인가를 우리가 볼 때 가맹계약서가 1차적 판단 근거가 되며 채무의 불이행에는 지체나 불능이나 불이행, 불완전한 이행, 요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구제책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해결 방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가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갖다가 이되느냐 그럼 납부하게끔 만드는 이야기 두 가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공정거래이면서 시정조치를 명령하든지 과징금을 납부하게끔 해서 바로 공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조정하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분쟁 뭐가 되느냐 조정.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협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 해결을 갖다 유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히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바로 분쟁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분쟁에 대한 조정협의회, 분쟁의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분쟁이 되겠죠. 분쟁의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조정, 이게 바로 한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가 되느냐, 이런 본부와 가맹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해 되느냐 그런 불화를 갖다 법원을 통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1단계, 안 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 통하여 하는 거 2단계, 안 될 때는 3단계가 바로 소송이라는 제도가 되겠죠. 소송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이야기가 법원을 통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만약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 어떤 구제책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를 통하여, 두 번째는 분쟁조정협회를 통하여 조정을 해서 분쟁을 유도하고 간이 신속한 바로 권리 구제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보호해 주게끔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런 이야기,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법원을 통하여, 이런 이거에 통하여 서로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부에 손해배상을 갖다가 서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기는 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 속에서 불이행이 일어날 때, 의무불이행이 될 때 하나의 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법률관계를 알아봤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가 궁극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의무의 불이행 관계가 생길 때 계약서를 통하여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이나 또는 지체, 불능 이런 걸 얘기한다.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하는 이야기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봐주신다면 바로 이제 하나의 뭐가 됩니까?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 가맹사업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의무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의무, 응불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야기는 거의 가맹본부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찾아보며 내용을 갖다 정리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키워드를 통하여 앞에 이야기 내용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외부적 법률관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외부적인 법률관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외부적인 법률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외부 법률은 뭐냐, 이때 외부란 말은 누구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외부라고 얘기할 때 외부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일종의 뭐가 되느냐? 가맹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느냐? 본부가 있고 가맹사업자가 있다 이거죠. 가맹사업자가 있다 이거죠. 이 두 사람 사이의 3절에서 뭐가 되느냐? 권리 의무가 어떤가? 여기 권리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1, 2, 3, 4절로 나눠서 바로 뭐가 됩니까? 본부의 권리 의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갖다 3, 4절에서 우리가 나눴고 4장에 가면 바로 제3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비자가 되겠죠. 이럴 때 이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하게 된 게 바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외부적 법률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요 뭐가 됩니까? 모멘트가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주며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키워드를 통하여 쭉 정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도 역시 해야 되죠. 주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또 더군다나 고득점을 우리가 따야 되는 이야기가 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알려면 계약론이 그래도 2차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 과목이다 이거죠. 내용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두면 점수를 건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바로 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자, 가맹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쭉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제3자에 대한 거고, 미국 같은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왜 되느냐 그럼 우리나라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문제로 가지면서 우리 책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가맹본부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갖다 지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만약에 책임을 갖다가 했을 때 본부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 그렇죠? 원래는 가맹사업자의 어떤 책임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내용. 왜? 가맹본부는 여러가지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자기가 물건을 대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사업자보다는 가맹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본부가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의의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책임, 예를 들어 불법을 통해서 제3자가 손해를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가 했다 그래도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가 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가맹계약은 어떻습니까? 특수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 명의로 계산하지 않느냐. 바로 가맹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자기가 책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별개로 독립적인 어떤 내용과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일반 내용과는 특수성을 지니는, 바로 가맹사업자가 제3자의 거래를 하느냐,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효과가 본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반론이 펴지는 특수성이 있지만 제3자를 위한 필요성에 대하여,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어떤 효과지만 제3자에 대한 바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우리가 CU 편의점이다 그러면 그 편의점보다는 CU에 뭐가 되느냐, 본부를 더 많이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CU의 편의점 명의로 자기가 계산하고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했지만 제3자를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반드시
본부가 책임을 져주는 내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전 의무, 본부의 보전 의무를 생각한다는데, 동일한 기업과 같은 외관을 가졌다, 지시에 의하여 이끌어간다, 통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혜택을 갖다 여러가지 잘못했을 때 바로 이런 제3자를 위한 필요성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이런 피해나 보전 의무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하는데 바로 여러가지의 모순과 대립의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외관상 동일성이나 상호 독립성을 갖다가 가지면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바로 외관상은 동일하다, 근데 서로가 상호 의해되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논의의 문제가 전개되는데 아주 고민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제3자를 위한 필요성이지만 이제 동일한 기업과 같은 효과로서 외관 지시 통제 제3자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 보존 의무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외관상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독립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우리가 바로 논의를 해나가는 데서 책임에 대한 소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제3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얘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미국 같은 데는 참고로 미국과 같은 곳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대위 책임론이라고 있습니다. 대위 책임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대위 책임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대위 책임론. 그래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외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바로 법률적인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의하느냐 하는데, 참고로 뭐 여러분이 옆에 하나 적어준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위 책임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대위 책임론. 미국 같은데 이 대위 책임론이 있다 이거죠. 대위 책임이란 말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영미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간접 책임을 얘기합니다. 바로 타인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본인이 대신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 타인은 바로 예를 들면 제3자인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졌다 그래도 본부가 책임을 져준다. 이게 대위 책임론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표현 대리. 표현 대리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책임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현에 대한 대인, 즉 본부가 모두 다 의해되느냐, 명칭이라든가 또는 호칭이라든가 오인을 유도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잘못해도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하던 대위 책임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표현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리 책임, 이 두 가지를 미국 법에서는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직접 본부가 과실 책임을 냈다든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졌다든가 이럴 때는 어디까지나 본부가 책임을 진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미국에 의한 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3자에 대한 법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에 대한 법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렇게 되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럼 바로 아까 미국의 대위 책임이나 표현 책임과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책임에 대해서도 뭐가 됩니까? 일종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있는 책임은 당사자 내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제3자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용자로서 책임, 그 다음 명의대여자의 책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표현 대리의 책임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바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갖다 논하는 이야기는 미국이나 바로 영미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에 바로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표현 대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표현 대리 이외에도 이제 엄격히 이해해야 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바로 사실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대리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면서 뭐 직접 책임의 경우는 이제 지가 제조물을 만들었을 때 책임이라든가 과실의 책임이 본부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바로 당사자 내부의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되고 제3자에 관한 관계,
사용자로서의 책임,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 표현의 대리 책임자로서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논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맨 먼저 사용자의 책임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사용자는 피용자를 고용해서 우리가 쓸 때 제3자에게 불법 행위는 일종의 대신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대위 책임론의 이야기가 사용자 책임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대위 책임이라는 말은 바로 자기가 사용자에 대한 책임, 누구를 고용해서 명령에 의하여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냈을 때는 바로 피용자는 제3자의 가한 행위에 대하여 대신해서 책임을 갖다 진다는 대위 책임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럴 때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피해자가, 피용자가 가해 행위를 있을 것, 사용자 관계가 존재할 것. 세 번째는 가해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무집행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선임이나 감독상 주의의 의무가 결여되었을 때 상당한 어떤 의무의 결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또 부주의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얘기에 의하여 내용을 본다면 피용자는 제3자가 가한 행위를 갖다 대신 책임을 진다. 그럴 땐 반드시 피용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 때 또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가해자와 집행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며 선임이나 감독상의 주의의 의무의 결여가 있다라고 판정할 때 사용자의 책임을 갖다가 논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1번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쭉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표현 대리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현 대리다. 누가 봐도 바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바로 피용자 성립의 요건이 나오고, 다음 내용인 바로 손해배상은 제3자의 손해물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손해 범위에서 구상권, 시인이 직상의 원칙의 한도 내에서 한다. 가맹법무는 사업자 책임 검토를 해서 사업자 관계, 다른 법률의 관계, 원칙자의 사업을 물을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잘 알고 있지만 뭐가 됩니까? 핵심 이야기가 바로 대위 책임. 대위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까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표현 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표현 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상 표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고 또 대리인으로서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 행위로서 본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대리권의 수여에 대한 표현의 대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갖다 수여함으로써 표시가 되고 대리권이 있는 걸로 신뢰할 때, 눈에 보여질 때 바로 본부가 가맹점, 본부가 당연히 물건 만들어 팔았으니까 그렇겠지 하는 대리권 수여의 어떤 표현, 요거죠. 그 다음에 인정요건은 보호자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음이 표시되고, 관념의 통지에 의하여, 그리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사할 수 있고 선의에 대한 무과실로 일어날 때, 그래서 표현 대리의 입장이 되며 본인은 반드시 무권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를 갖다 책임져줘야 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법무는 표현의 대리 검토는 동일한 영어 표지를 쓰는 거고, 신용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하는 거고, 대리점이나 대리인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표현 대리로서 바로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쭉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런 데 대한 책임, 이런 데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크게 바로 이 책임의 대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의 입장,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 대리의 책임, 표현 대리 책임에 의하여 바로 본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명의자의 책임에 대하여, 명의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위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요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며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내부의 독립성 가지고 제3자의 관계, 사용자의 책임, 명의 대여자로 책임, 표현 대리의 책임,
있다 했는데 사용자 책임 첫 번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용자 책임으로서 우리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표현 대리로 책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각은 명의대여자인데, 이 명의대여자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명의대여자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바로 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